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11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특별히 굉장히 좋아하시는 구독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한 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얼른 나누기 위해서 오늘 좀 약간 빨리 이야기를 땡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연애 이야기예요. 연애 이야기인데 의도한 건 아닌데 어제도 이순신 장군님 이야기 좀 약간 좀 안 좋은 이야기였죠. 근데 오늘 이야기도 조금 슬픈 면이 있습니다. 슬픈 면이 있는데 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이트가 여전히 이제 젊은 이제 20대 중반으로서의 청년으로서 자 이제 일본 그 회사 이제 그 회사와 이제 협상이 잘 돼서 서울 서부 지역 13개 주에 이제 독점 판매권을 얻었다. 이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좋았겠죠? 위기를 이제 벗어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왕 일본도 온 겸 해서 바로 미국으로 이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후지산에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행의 여정도 비교적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감에 차서 뭔가 이제 신나게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밤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제 그 가죽 잠퍼를 입고 있었는데 그거 나한테 $3에 팔겠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랬더니 실제로 $3 받고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역시 나는 이제 협상을 하면 다 성공하는구나 하면서 또 신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어떤 영국인 이제 부부도 만납니다. 이제 관광 이제 하루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일본으로 관광을 오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은근히 있었다라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가면서 또 사람들이 어떤 지팡이를 또 이렇게 들고 다니길래 이게 뭐냐고 했더니 악령을 쫓아주는 지팡이다 해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이 다 그 지팡이를 들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장사를 하는 거겠죠. 이제 그것도 샀고 그리고 이제 그 후지산이 여전히 당시에도 이제 활화산이라서 금방 이제 근처에 가면 재가 쌓이기 때문에 신발도 갈아 신어야 된다 해서 신발도 집신으로 갈아 신고 이러면서 또 물건을 또 샀겠죠. 이러면서 이제 일본을 이렇게 장사를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만남이 이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제 이번에는 그 미국인 남녀를 만났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어렸던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두 살 정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 대학생처럼 이제 보였던 거죠. 남녀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한 여자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의 외모는 비트족 같았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이제 비트족이 이제 뭐냐면 이때가 미국의 이제 196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이제 옛날에 그 X세대랑 좀 비슷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각각의 이제 미국이던 이제 유럽이건 이 국가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이제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다 군인도 이제 다 국가로 돌아오고 다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엄격한 룰을 적용하고 이제 빨리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산업을 재건시키기를 바라는 형태의 그런 사회 분위기가 이제 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어떤 반감을 이제 갖게 돼서 이제 기성복 같은 것도 잘 안 입고 자유분방한 옷차림을 입고 그래서 실제로 이 여자가 1960년대인데 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다라고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되게 당시 앞서가는 겁니다. 미국도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1960년대면 이제 좀 보수적인 때예요. 근데 여자가 이제 찢어진 청바지에 이제 낡아 보이는 좀 셔츠를 딱 입고 되게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어떤 남자와 이게 산을 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비트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산을 올라가는데 이제 순식간에 자연스럽게 의외로 대화가 아주 무르르듯이 잘 진행이 됩니다. 이 모습 보면 앞에서도 필라이트가 자꾸 난 말을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거 보면 이 사람 전혀 말 못하는 사람 같지도 않고 오늘 진행하는 내용 보면 무슨 연애 선수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필라이트가 하나도 땀도 흘리지 않고 산을 너무 잘 올라가니까 이 미국인 남녀가 이제 아니 당신 어떻게 땀도 흘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필라이트가 나 원래 800m 달리기 선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흥미로워하면서 육상선수니까 그러냐 하면서 이제 운동 되게 잘하겠다라고 하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여자가
이제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나는 승마를 한 여자다. 하면서 이제는 지겹도록 말을 많이 탔고, 말 안장위에서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메릴랜드 출신이다라고 이렇게 또 여자가 이제 그 자기 지역까지도 먼저 말을 해주더랍니다.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이 여자 좀 부잣집 여잔가 보다. 이제 승마까지 이렇게 하고, 거기다 메릴랜드라는 지역이 당시에 이제 부유한 지역이었나 봐요. 참고로 메릴랜드 위치는 미국 동부 이제 해안가입니다. 그러니까 필라이트는 미국 서부죠. 서부 해안가에 가깝죠. 그러니까 포틀랜드예요, 필라이트. 그러니까 같은 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동부랑 서부 이제 양 끝인 겁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이 메릴랜드가 워싱턴도 이제 포함된 그런 주기 때문에 이제 부유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좀 부자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이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제 이 여자가 필라이트에게 뭐 하는 분이시냐고, 뭐 아까 뭐 육상 선수도 뭐 했다라고 하는데 뭐 계속 육상 선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었겠죠. 그랬더니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일본에 와서 이제 거래를 성사시키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이제 맞장구를 쳐주면서 뭔가 필라이트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게 좀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화 진행 자체가 이 여성에게 맞장구를 쳐준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뭔가 호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좀 호기심이 적어도 생겼다라든가. 근데 이 여자가 맞장구 딱 치면서 난 사실은 우리 집은 사업하는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제 사업하는 곳의 회장이시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회장님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어느 회사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여성분이 누구인지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날까봐 회사를 오픈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캔디바를 파는 회사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회사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 브랜드 중에 캔디바 브랜드 어떤 회사인지 좀 상상을 해봤는데, 옛날 브랜드를 좀 떠올릴 때 좀 떠올리는 브랜드가 있기는 해요. 뭐 윈디인가 뭐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옛날 또 회사도 있고 한데, 거긴가라고 하면서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뭐 아무튼 여자가 이 캔디바 얘기를 또 하니까 이 필라이트가 곧바로 딱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나 달리기 할 때 800m 시합 전에 항상 습관처럼 캔디바를 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대화가 마치 핑퐁 탁후 탁탁 넘어가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통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와 함께 있던 동행인 남자는 뭐 이 책에서 정체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뭐 결론은 뭐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이제 나와 있고, 뭐 아마 산 오르다가 같은 미국인이니까 금방 잠깐 동행했던 뭐 그런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는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라이트랑 이 여자가 가까워지니까 자기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남자가 되고, 여자랑 사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도, 처음에 동행했던 이 남자도. 아무튼 대화는 계속 잘 진행이 됩니다. 또 필라이트가 산을 타고 후지산을 오르다가 내가 이 좁은 길을 갈 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 히말라야 산을 올랐던 기억이 떠오른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여자 입장에서 또 호기심이 또 생겼나 봅니다. 아니, 히말라야 산도 갔다 오셨어요? 하니까 이제 필라이트가 전에 세계 일주 하셨던 거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히말라야 산을 실제로 올랐던 일, 그리고 세계 일주 관련된 일을 또 이제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필라이트가 기껏해봐야 미국의 20대 이제 중반 정도인데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남자 같고, 게다가 사업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실제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뭐 미국의 대다수의 남자들은 뭐 이때 당시 기준입니다. 뭐 맨날 뭐 경영학과만 나와가지고 뭐 은행원이나 되려고 한다고, 이제 막 금융업이 한창 이제 발달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뭐 좀 노잼이다, 뭐 뻔하다, 뭐 틀에 맞춰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비트족의 특징이에요. 이제 그 기존 기성세대 질서를 좀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 그리고 개성을 강조하는 거. 그렇다고 뭐 무조건 막 문란하고 좀 너무 자유분방할 때까지 가는 그 히피족 문화까지는 아닌 거예요, 이 비트족은. 근데 아무튼 계속 그 여자가 이제 그런 말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필라이트도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서 그렇다고 나도 이제 여러 가지 알고 싶고 뭐 이렇고 뭐 그렇게 해서 지내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를 잘 나눈 뒤에 이제 산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여자가 뭐 자유분방한 타입이라서 뭐 가는 남자 붙잡지 않고 또 오는 남자 또 뭐 거절하지 않는다, 좀 이런 타입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묻더랍니다. 뭐 어디 이제 숙박시설에 계세요 하니까 필라이트가 뭐 이런 여관에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도 거기 이제 가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필라이트가. 그래서 이제 같은 여관에서 이제 숙소는 달리 한 거고, 그 여관 그 숙박 기간 안에서 이틀을 머물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필라이트가 먼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여자와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필라이트가 공항에서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이제 그 택배나 이제 이런 것들 뭐 소포 뭐 이런 것도 이제 운반하는 회사죠. 운송업체 회사죠. 근데 이제 그 사무실이 있었나 봐요. 공항에. 그래서 거기를 갈 때 이제 이 여자가 반드시 이 공항을 거쳐서 집에서 주는 돈을 받아다가 미국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여자는 그러니까 추가로 더 여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글을 남깁니다. 당신이 이제 대서양 저쪽 그 동부 지역까지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갈 텐데 가는 도중에 내 집인 포틀랜드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면 잠깐 이제 포틀랜드를 들렸다가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글을 남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필라이트는 굉장히 이제 자신감에 차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 회장님과 직접 대면도 했고 거래도 성사시켰고 하니까 이제 기분이 굉장히 업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또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신감 있게 나오는 이 모습이 이 여인에게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나 여자친구 생겼어. 뭐 연락처까지 주고받은 건 아니에요. 여자친구 생겼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혹시 우리 집에 이제 한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전화 올지도 모르니까 잘 좀 받아줘라고 그러니까 여동생이 밑에 2명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그 여자분에게 굉장히 잘 친절하게 좀 전화 좀 받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렇고서는 이제 다시 그 사업 일을 이제 쭉 이제 신발을 팔면서 이제 지하실에 이제 그 받은 그 신발들을 팔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밤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이제 그 여자 이름이 세러입니다. 세러가 이제 자기 집 이제 방에 이제 앉아 있더랍니다. 여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제 전화가 왔었고, 그래서 이 세러가 이제 그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 여동생이 때마침 받아서 오빠가 시킨 대로 정말로 아주 친절하게 받은 뒤에 직접 차로 공항까지 이제 마중하러 나가서 이 여동생들이 이제 그 공항까지 나가서 여성을 이렇게 데려다가 또 여자끼리니까 또 말도 잘 통했겠죠. 그래서 집까지 안내를 했더라는 겁니다. 밤에 이제 어쨌든 필라이트가 돌아왔더니 자기가 좋아하게 된 그 여자 세러가 있으니까 너무 기뻤겠죠. 이제 힘들게 일을 하고 나서 오자마자 너무 기뻤고 그래서 곧바로 우리 잠깐 산책하러 나갑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단둘이 대화를 또 하면서 또 신기하게 이 동네에 이제 산이 있었대요. 산이 이제 후두산입니다. 이름이 후두산. 그러니까 후지산이랑 후두산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면서 필라이트가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후두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후지산이 떠오르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그 산에서 만났던 이제 추억을 상기하면서 이제 다시 또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뭐 좀 선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상 아니라고 하는데 말 너무 잘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 여자한테 세러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이제 밤이 됐는데 숙박은 이제 어디서 할 거냐고 했더니 이 세러라는 여자가 멍청하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필라이트의 집이 2층 집이고 빈 방이 있었어요. 이 방에서 이제 숙박을 하면서 지내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필라이트는 너무 신나서 빈 방으로 이제 안내를 해서 같이 지내게 됐고, 이 필라이트의 집안 이제 분위기도 이제 나와요. 갑자기 이제 어디서 자기 아들의 이제 며느리가 될 것 같은 여자가 갑자기 딱 나오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좀 원래 무뚝뚝한 분이셔서 되게 좀 이렇게 긴장하면서 묘하게 이렇게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하셨고, 어머니는 수줍어하셨고, 여동생들도 친절은 한데 이제 좀 뭔가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러라는 여자가 부잣집 회장님 딸이라고 했죠. 뭐 앞에서는 뭐 캔디밥 파는 회사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이제 그 제과점 회사라고 또 나와요. 대규모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쳤다라고 이제 표현이 나와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이나 행동마다 뭐 건방졌다라는 건 아닌데
1960년대는 아직까지 그래도 보수적이어서 미국이라 해도 여자도 조금은 이게 좀 남자들보다는 좀 보통 소극적이고 당당한 모습까지 보여주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찢어진 청바지도 있고 그런 셔츠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다닌다는 것 자체는 뭐 건방짐을 표현하는 거 하지만 자유분방함과 나는 당당하게 나 자신으로서의 나를 표현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자분은 이제 보면은 이제 철학과를 이제 다니고 있었던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식사를 하는 중에도 대뜸 헤르만 헤세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헤르만 헤세 하면 이제 이때 당시에도 좀 뭔가 좀 철학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이나 보는 어떤 문학 작품으로 이때 미국에서도 이렇게 비춰졌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순간 조금 놀라워 하시다가 아, 그렇죠. 뭐 좋죠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맞장구 쳐주고 이제 넘어가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략 한 2주 정도를 세로가 집에서 이제 함께 지내게 되었고, 뭐 집에서 이제 이 주인공 입장에서 어땠겠습니까? 필라이트 입장에선. 밖에서 일하고선 밤에 돌아왔을 때 세로가 있다라는 그 모습 자체가 마치 아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 이 여잔가? 나의 운명의 여자는 이 여잔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이제 돌아가게 되고 집으로 그 후에도 이제 그 주소지로 편지를 이틀에 한 번씩 필라이트가 계속 썼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답장으로 그 여성에게도 나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아. 뭐 이런 답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사귀는 거죠. 이렇게 사귀는 것이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1964년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쯤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이 여자가 다시금 필라이트의 집으로 이제 찾아옵니다. 이제 다시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필라이트가 직접 차를 타고 공항으로 데려다가 이제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자,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좀 안 좋은 말을 이제 듣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다.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왜 그렇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대뜸 아버지께서 그 후지산 녀석은 어제 사업밖에 모르는 놈이다. 뭐 가서 이제 그 남자에 대한 얘기, 필라이트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아버지 앞에서. 했더니 사업밖에 모를 놈이다. 너 이렇게 행복해질 만한 그런 남자 아니니까 당장 만나지 마라. 막 이런 소리 막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필라이트가 마음이 좀 언짢았고,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이 여자는 진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뭐 장애물은 생겼지만, 이제 그걸 좀 확인해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는 게 너무도 분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부 서부 이 끝을 비행기까지 타고 또 왔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지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안 좋아 보이는 이제 모습들이 보입니다.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의외로 좀 소극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러가 올 때마다 뭐 막 나쁘게 대한 것도 아니었고, 세러도 이제 필라이트 집안, 일반 이제 미국 중산층 집안이죠. 조금은 어느 정도 잘 사는, 근데 뭐 대단하게 잘 사는 거 아닌 그런 중산층 집안인데 그 분위기를 좋아했대요. 근데 부모님이 나쁘게 대하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좀 소극적으로 대하더랍니다. 그리고 여동생들도 어딘가 조금 친절하게 대해주곤 있는데 조금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게 행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는 이제 또 요번에 이제 여자가 다시금 이제 메릴랜드 돌아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느 날 이 해 겨울에 겨울비가 내리던 날에 필라이트가 왠지 이 여성의 편지를 받으면서, 연락을 받으면서 이제 좀 뭔가 냉랭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싸한 느낌을 받는 것이죠. 추측컨대 이제 이 여자가 그 부잣집 이제 그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안 좋은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도 어떻습니까? 미국 동부 서부 양끝이니까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이 여성에게 계속 안 좋은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포기해라, 뭐해라, 별 볼 일 없는 남자다, 뭐 이런 계속 듣다 보면 이 여자도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매일 뭐 가까이서 만나면서 이렇게 유지라도 마음을 지키면서 그런 거라면 모를까. 그래서 어느 날 마침내는 어렵겠다라는 이 참 슬픈 편지를 받게 됩니다. 뭐 그 이유는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뭐 너가 나랑 이제 살게 되는 어떤 그 생활 환경 배경에서 어떤 지적인 수준이라든가 생활 같은 게 잘 맞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라는 그런 이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라이트는 여기서 대단히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일본까지 가서 회장님과 직접 이제 해서 협상까지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이제 운영을 했던 필라이트였는데,
그리고 이 실제로 이 필라이트가 이 여자랑 데이트하고 집에서도 만날 때도 아주 솔직하게 자기가 하는 사업이 지하실에 있는 그 사업 그 신발들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내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도 나오니까 아주 솔직했던 거고, 이런 초라한 사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되게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좋은 여자인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고 소신 있게 확신 있게 그 일을 밀고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자들, 뭐 그냥 맨날 경영학과 나서 뻔한 코스, 뭐 엘리트 코스 밟아서 뭐 그냥 은행원이 된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남자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뭐 철학과도 다녔던, 뭔가 좀 앞서가는 깨어있는 트렌드를 가졌던 뭐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실 사업장을 보여주고도, 뭐 처음에는 이 여자가 필라이트에게 사업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대규모 사업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뭐 자기 아버지, 그리고 뭐 할아버지 때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대 이제 대형 제과 회사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필라이트가 솔직하게 오픈하고 다 보여줬을 때도 거절하지 않고 이후로 또 계속 만나고 편지를 주고받고 한 거니까 뭐 여자분도 할 만큼 했고 대단히 좋았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주변에 이제 그런 뭐 반대 의사에 계속 쏟아지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과 또 매일 만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만나지도 못한 어떤 그런 좀 악조건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슬픈 이제 이별 통보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필라이트가 전에 짧게 이제 사업 초기에 2주간, 뭐 한 2개월간 안에 이제 잠깐 사귀었다는 여자가 이제 최초로 사귀었다는 기록이 나왔는데 그 여자에 대한 내용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너무 좋아했던 것이 느껴지고 있고,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게 좀 느껴지는, 그래서 결혼까지도 생각을 했고, 부모님의 며느리가 세러가 되면 어떨까 막 상상하는 것도 좀 나오기도 하고, 너무 좋아했던 여자로 나옵니다. 이렇게 안 되게 됐고,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 필라이트가 약 3주간을 뭐 일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쓰러진 거죠. 이제 말 그대로 충격에, 그렇게 좋아하는 신발 사업도 이제 멈추면서 쓰러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족들은 의외로 조용하면서 이제 아무 말을 안 하더랍니다. 뭐 이것도 좀 추측을 해보자면, 부모님께서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르란 여자가 왔을 때도 그 스타일과 여러 가지를 보고 아마 부모님들 입장에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내 아들이 좀 받아들이기에는 좋은 여자인 것 같긴 한데 좀 뭔가 너무 많이 다른 배경이다. 그래서 좀 결혼까지 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이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 여자가 정말 내 아들의 며느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잘해주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보였던 걸로 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헤어지게 될 것 같다 예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여동생 중에서도 이제 그 두 명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그 자기 오빠가 이제 완전 이제 쓰러져서 이제 충격받은 모습을 이제 보고, 필라이트가 밖에 나가 있을 때 몰래 이제 오빠의 서랍을 뒤져서 편지를 읽어보게 됩니다. 편지를 읽어보게 되고 나서 어떻게 이별하게 되는 것까지, 그 내용까지 다 본 거예요, 이 여동생이. 그래서 그날 밤 필라이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오빠를 부르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여동생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오빠가 받은 편지랑 그 내용 내가 다 읽어봤어. 다 읽어봤는데 오빠는 이제 그 여자랑 헤어져야 오히려 행복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같은 여자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잘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잘된 일 같으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게 추스리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더랍니다. 뭐 전에는 필라이트가 어머니에게 이제 힘을 받았고, 이번엔 여동생에게 또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조금씩 좀 기운을 차리면서, 일이 밀렸는데 3주간 일을 안 했죠. 일이 밀렸는데 내가 하는 일에 종업원으로 올래? 내가 너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게. 이렇게 하면서 뭐 시급당 뭐 몇 달러 줄게. 이렇게 하면서 여동생을 고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직은 이름이 블루리본, 나중에 나이키가 되죠. 블루리본 회사로서의 첫 고용이었습니다. 고용. 그러니까 첫 그 직원은 여동생인 겁니다. 이제 나이키의 첫 그 사원 고용 여동생이었고, 그리고 첫 신발을 구입해준 분은 어머니였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라이트는 힘든 경험을, 아주 불같은 첫사랑, 이게 사실상 첫사랑 같은데 젊은이로서의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그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이제 더 성숙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어머니나 이렇게 좋은 여동생까지 있고 힘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가정은 아주 안정적인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슬픈 이야기이긴 했지만 이후에 사업을 해 나갈 원동력, 마음가짐은 어떻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